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입니다. 저는 송보입니다. 각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니콘 카메라 바디 하나 살펴볼 텐데요. 네. 실질적으로 아마 오늘 이 바디를 마지막으로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니콘 시리즈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웬만한 바디는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사진 통장에서도 니콘 필름 카메라 중에 중요한 거는 다 했어요. 거의 다 짚고 갔지 않나요?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것들은 다 짚고 갔고, 여기서 이제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1948년도 니콘 1, 그 다음에 뭐 SP 이런 모델들, 그 다음에 S2. 그동안에 이제 S2, SP 모델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니콘 F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던 카메라인데 여기서 있기 때문에 해드렸던 FA, 그 다음에 전 시간에 했던 F501, 그리고 오늘은 니콘에서 만들었던 2001년도에 만들었던 FM3A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사실상 마지막 매뉴얼 생긴 거는 뭐 FE2나 FM2처럼 생겼는데, 얘는 고품질 부품을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는 지금 이게 50mm 렌즈가 아니고 3호, 105 줌 렌즈가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렌즈들을 꽂아 놓으신 것 같아요, 관장님이. 요거는 이제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거고 바디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FM3A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하이브리드 샷다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하이브리드 샷다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 전자 셔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조리개 우선. FE2라는 카메라가 있죠. FE라는 카메라가 있고 FE2라는 카메라가 있죠, 니콘에. 그거는 건전지가 들어가죠. 네. 그 건전지가 없으면은 셔터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물론 비상 셔터가 있긴 해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250분의 1초나 90분의 1초라든가 또는 F3 같은 게 80분의 1초 하나의 셔터만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샷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건전지가 있으면은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고 건전지가 없으면은 기계식으로 전속도에서 작동을 한다. 그게 하이브리드 샷다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상 FE랑 FM을 융합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FM2 카메라는 기계식 카메라죠. 예. FE2 카메라는 건전지가 있어갖고 셔터를 작동하는 전자식 카메라죠. 네. 그거 두 개를 합해놓은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니콘 최초의 하이브리드 카메라다. FA랑 섞은 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FE2가 맞을 거예요. FE2가 맞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얘는 중앙부 중점 측광을 써. 2001년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분할 측광을 안 쓰죠. 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힘들었나 봐요. 얘는 중앙부 중점 측광을 써요. 그래서 6대4 비율로 나눠주거든요. 네. 중앙부 부분을 6, 그 주변부를 4 해갖고 합산을 해주는 거죠. 중앙부 중점 측광을 쓰는데, FA 자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5분할 측광, 다분할 측광이에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포인트였고, 얘는 하이브리드 샷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을 해요. 딱 디지털 들어오기 바로 전 단계에 겨우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2000년도 중반, 6, 7년도부터 이제 슬슬 디지털 카메라의 부흥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걸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혼잡하고 2000년, 1년도만 나올 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막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가.
저 99년도에 딱 샀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99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샀어요? 예, 아버지가 빨리 올림푸스. 어, 그땐 그러니까 이전 카메라가 아니라 이런 게 대부분 아니었죠. 작은 카메라여서. 작은 카메라거나 뭐 카메라 직금으로 와서는 카메라가 DSLR 같은 디자인을 갖지 않은 네, 카메라들. 똑딱이들이 똑딱이 디지털로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시기죠. 저도 이제 지금은. 2002, 3년도 경에 이제 후지에서 나온 똑딱이 카메라들을 이제 사서 사용해 보고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니콘이나 캐논 바디 밑에다가 디지털 팩, 코닥 팩 같은 걸 달아서 쓰는 개념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 삼아서 업체에서 준 거 테스트 해보고 써보기는 했지만은 저도 그걸로 뭐 일을 할 때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인가 우리 둘째 애가 태어나면서 제가 이제 후지에서 나온 F810이라는 조그마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찍어줬더니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진을 하거나 프로 사진가들이 그 전에도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쓴 건 한 2000년도 중반 정도가 되지 저도 않을까.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2000 사람들이 5, 6, 7, 8, 요 시점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로 넘어가는 시기, 부흥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쯤이면 디지털로 엄청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거의 스펙이라는 것은 사실 FM2나 FE2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B셔터가 있고 1초고 4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우선이 존재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출 보정 해줄 수 있는 버튼하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이브리드 셔터가 포인트다. 니콘 최초의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 셔터는 굉장히 뛰어난 셔터예요, 사실은. 라이카도 못했지 않았나요? 결국 라이카 기술력 때문에 못했다 안 했다는 저도 그거는 검증된 그거는 건 아니겠죠. 없어요. 아마 할 수는 있었겠죠. 지금이라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할수 하이브리드 있겠죠. 셔터를 채용했던 캐논에서는 UF1 쪽에 이제 하이브리드 셔터, 그다음 펜탁스 쪽에서는 LX 쪽이 그 80년대 LX 나왔던 좋았죠. LX 쪽의 하이브리드 셔터들을 채용을 한 카메라이긴 해요. LX 좋았는데 LX 좋은데 LX도 좀 문제가 있는 카메라. 조금 문제들이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들은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그만큼 또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카메라들은 단점보다는 좋았던 것들이 더 컸던 거고 나쁜 기억들을 갖고 있었던 카메라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자기한테 더 크게 부각됐던 카메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요. 어느 카메라나 장단점들은 존재하니까 그 장점이 더 크다면 그 카메라를 선택을 하는 거고 단점이 더 크다라고 그러면 선택해서 그 카메라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카메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을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내구력하고 정밀성을 같이 추구한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건전지 없죠? 네. 건전지 없는데 다 잘 돼요. 저독샷 다 끊었고요. 지금 왜 안 될까요? 제가 아까 뭘 만지다가 잘못 만져서 A가 있잖아요. 네. A. 전전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기계식으로는 하이브리드 셔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리개 우선에가 있는데 건전지가 없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는 매뉴얼 니콘을 사고 싶으면 돈만 있으면 가장 최고의 선택지. FM3A가? 예. FM2보다는 FM2보다는 얘를 저는 권하죠, 사실은. 돈이 문제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은 날 거예요. 네. 조금은 나지만은 만약에 필름 카메라 중에서 FM 저 같은 성향이라면 저는 이제 카메라에서 조리개 우선되는 거를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 조리개 우선을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필름 카메라를 하나 사갖고 작업을 하겠다 라는데 니콘이다. 난 니콘 유저다. 그랬을 경우에는 FM2 살래, FE2 살래, FM3A 살래. 돈 상관없이. 그럼 당연히 나는 무조건 FM3A를 살 거고 오래 쓸 거라고 하면 돈도 신경 안 쓰고 저는 이걸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 FM2하고 FE2하고는 어느 게 쓸래?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F22 살 것 같아요. 고민된 그거는 이제 기계식을 네. 쓸 거냐. 한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자식 카메라들이 사실은 셔터 속도의 오차라든가 네. 정밀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높아요. 그 전자셔터들이.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애인데 굳이 얘가 예, 좋은 거예요. 현대 바디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음. 현대 바디잖아 이건 정말로 아직 20년도 안 된 바디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니콘에서 이 2001년도 이 바디를 만들 때 FM2, FE2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바디지만 소재 부품들을 고품질을 많이 써요. 좋은 부품들을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단가가 예전 아까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FA 때처럼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길게 생산을 안 했어요. 얘가 2001년도에 나와서 2006년도에 단종을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할. 사실상 음. 팬 에디션이죠 이거. 음. 사실상 팬들을 위해서 니콘 마지막 매뉴얼 아직 매뉴얼 렌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시기였을 테고 2001년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생산하고 있었을 테니까 팬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아직도 책임감을 갖고 만들고 있어요. 니콘이 이제 미쓰비시 산하라 전범 기업이긴 해요. 네.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이제 우리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냥 사진하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 입장만 본다면은 니콘은 사실은 자기 팬들이라 그러죠. 자기 니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죠.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게 이제 전 시간에도 F501 때도 마운트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힘들었고 캐논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됐던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요즘에 와갖고 2013년도에 DF라는 카메라를 만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전 필름 카메라 시절 때의 향수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F5 다음에 이제 F6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F6가 나올 시점은 이미 디지털로 다 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면은 사실 얘네들은 적자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쨌거나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만들겠다. 만들어 갖고 F6를 발매를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니콘을 쓰고 있는 사진가들과의 약속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했던 회사가 아닐까. 니콘 Z를 만들 때도 욕을 열심히 먹었지만 그 앞에 막 홍보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었잖아요. 맞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애플을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 애플을 쓰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Z를 만든 거잖아요. Z는 이제 그 미러리스 바디인데 네. 거기서 이제 마운트 변환을 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다들 니콘 유저라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었을 그러면. 거고 이미 너무 늦은 거다. 너무 늦게 갔던 거죠. 하지만 그런 그래도 시장에서도. F 유저들을 최대한 배려를 하고 싶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이제 그 팬들을 위해서 이제 랑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역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니콘이 조금 있긴 있어요. 카메라 회사에서 제가 지금까지 쭉 써오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렇고요. 어쨌거나 지금에 와서 필름 카메라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FM3A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D6는 그렇게 만들었을까? D6 후속판 만들려면 그러나?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AF가 되진 않죠, 얘는. 네. AF가 되지 않는 매뉴얼 포커스고 AF가 되는 디지털이 아닌 AF가 되는 필름 카메라에서의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F6는 아무래도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라든가 펜타프리즘이 떨어진다라든가 플래그십 바디의 니콘의 전통적인 그런 메커니즘적으로 볼 때는 F5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저는 F100.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급형인 F100 있죠. F100하고 F5하고 거의 기능 차이 없거든요. 가격 차이도 그래 봐야 F5도 얼마 안 하고 F100도 얼마 안 해요. 근데 F100이 워낙 저렴해서.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AF 카메라 중에서는 F100이나 F5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볍거든요, F100이 거기다. MF 수동 렌즈를 주로 쓸 거라면은 필름 감는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따진다면 FM3A, FM2, FE2 이 세 가지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 아까 말한 대로 FM3A를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다. 진지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할 모델이죠.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MD12, FE2나 FM2, 그 다음에 이 FM3A는 MD10이라는 모터 드라이브를 달 수가 있어요. 그걸 달게 되면은 초당 3.5콤마가 돌아가고요. FA에는 MD12 모터 드라이브 달면은 그 3.5콤마 속도가 안 나와요. 느리게 되고 FA의 전용 모터 드라이브는 MD15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거를 달아야지만이 걔랑 호환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렌즈는 여전히 매뉴얼로 나왔던 렌즈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콘 카메라의 맛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카메라 잘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마지막 니콘 필름 카메라. 매뉴얼 필름 카메라죠. 마지막. 이게 마지막인가? 역사적으로 매뉴얼로 그럴 것 같은데 매뉴얼은 그럴 것 같은데요. AF 말고 매뉴얼로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에 니콘에서 발매한 FM3 또는 FM3A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이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구입해도 되냐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깨끗한 모델들이 오프라인 샵에 있다면 구입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입하셔야죠. 사고 싶으시고. 어쨌거나 하이브리드 샷다를 니콘에서 최초로 적용한 카메라이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고장률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도 이쪽에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콘 매뉴얼 구하려면 이거 다 하위 기종이죠. 나머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 돼요. 네. 얘가 이제 가장 진보된 카메라다. 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라겠습니다. 안녕.